최근 인천시가 신혼 및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단돈 1,000원의 집을 임대해 주는 정책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가 그 F1 대회 유치권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좀 더 우리 인원도 보강하고 또 이번에 용역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F1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1,000원 주택인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이면 3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네, 우리 합계 출산율 0.72명은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예.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게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서야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단의 대책, 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이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번에 주택정책인데 아마 결혼 그리고 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루고 또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높은 주거비 부담일 겁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통 임대주택, 전세주택을 살지 않습니까? 이에 민간주택의 경우는 월 임대료가 약 76만 원 정도 되고 원룸 하나만 해도 요즘 6, 70이죠. 네, 그렇게 되고 인천을 기준으로 할 때는 70여만 원 되고 또 공공에서 갖고 있는 매입 임대라든가 전세 임대의 경우도 28만 원, 38만 원 됩니다. 이것을 인천시에서는 월 3만 원, 즉 하루 1,000원이죠. 그러면 하루 1,000원이면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1,000원 주택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신혼부부나 결혼 앞둔 예비부부? 그렇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 결혼 7년 차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1,000원 주택.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1년에 1,000호씩 공급하게 됩니다. 1년에 1,000원이면 꽤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1년에 11,000쌍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0원을 우선 공급하는데 물론 이 중에서는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은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여기서 제공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공급하는 이건 이제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년 공급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거. 즉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또는 매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이런 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내가 이거를 아파트를 이 빌라를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고 3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그러면 그 부부들이 고를 수 있게? 그렇죠. 고를 수도 있도록 하기도 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주택을 선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혹시 면적 제한도 있는 겁니까? 면적은 일단은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자녀 그리고 1자녀는 6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7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2자녀 이하의 경우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분양 면적 기준입니까? 실면적 기준입니까? 보통은 분양 면적으로. 그래도 꽤 되는 건데요, 공간이. 그럼 이게 이제 그 최장 몇 년까지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최초의 2년 계약을 하도록 하고 또 연장해서 계속 2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간 가능합니다. 근데 예산이 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정책이든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허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설계를 했고 이에 따른 1,000원 주택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갖고 시에서 예. 부담해야 될 예산이 예. 내년도의 경우 1,000호를 공급할 경우 한 36억이 되고 여기 더해서 이제 1% 대출이자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걸 동시에 추진하거든요. 예, 예. 즉 이제 결국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임대주택 하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을 때 그때 지금 현재는 뭐 시중금리로 하면은 대출이자가 4.5 내지 5%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아이들 출생아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1.6 내지 3.3%로 특례 대출을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인천시에서는 1%로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적죠. 이것까지 하면은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한 6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그 천원 주택하고 1% 대출이자로 내 집 마련 주택하고 해서 총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천시 예산이 15조가 넘습니다. 사실 예, 그 정도는 무리하지 않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예. 시에서 일률적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그 부부들이 그러니까 돌아다녀서 나 이 집에 그러니까 들어가 살고 싶다. 네. 하면 시가 대신 임대차 계획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택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시장가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주택은 월 100만 원짜리고 어느 주택은 50만 원짜리일 수 있고 따라서 주거 환경에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경우는 다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예. 이건 이제 기준이 2억 4천 이하 주택을 전제로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인천은 85제곱미터 이하면은 그런 정도의 저 주택 가격을 소위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평균 상태가 대충 나온다. 대충 나오죠. 그걸 다 계산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예. 첫째는 시가 갖고 있는 주택 물량을 매년 공급을 하되 예. 이것 갖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나 예. 또 주택을 선호해서 그것을 살고 싶다 하면은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결국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시가 공급하는 주택에 살든지 아니면 네. 자기가 희망하는 주택을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이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고 예. 상세히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금년에 이제 이에 따른 행정 절차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 말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일단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자폭대회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지켜보시는 심경이 어떠셨어요? 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는데 네. 이 전당대회라는 게 정말 당의 화합과 정치 발전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뭐 분당대회다, 최악의 전당대회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특히 왜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우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장악한 뭐 독주다,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또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전당대회의 모습은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 안타까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지난 전당대회보다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등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좀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게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모두가 그걸 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 비서실장이 시장님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는 바로 그 당시는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 경선이 바로 대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경선에서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 당선하고 뭐 같은 결과가 또 그랬고요.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경선은 아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최고의 그 핫 이슈 경쟁 구도를 갖고 있었던 네. 치열한 경선이었죠. 예. 또 그 결과도 아주 박빙승부가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이른바 친이 친박으로 완전히 분화되어 버리는 네. 갈라서는 계기점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그 당시는 소위 말하면 이명박 후보, 그 당시 서울시장, 박근혜 전 당대표 이 양자 구도가 명확하게 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어차피 치러지는 과정이지 전당대회 때문에 친이 친박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양자 강력한 두 세력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요? 근데 이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친윤 대 친한으로 그러니까 분화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시켜 나가느냐가 아니라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친박 친이 이때는 두 양자가 대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강력한 대권 후보 구도였고 지금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대통령이고 그렇죠. 한 분은 한 분은 지금 현재 권력이고 한 분은 소위 말해 예상할 수 있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격이 다르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가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전당대회에서 이겨갖고 후보가 되면은 바로 대통령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패자가 돕냐 이거의 문제지만 지금은 현재 권력과 미래의 충돌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런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그 후에 과연 국정 운영이 순탄하겠는가 그리고 이 갈등이 봉합될 뿐만이 아니라 더러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국정을 성공시키고 또 우리 정치적인 그런 복원력을 갖고 대화 관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가 이제 문제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